이제요 물권법에 관한 것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권법이요. 자, 틀린 것은 여기 돼 있죠. 51번 틀린 것은 이렇게요. 보면 1번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돼 있죠. 그런데요 지역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은 안 돼요. 왜요? 여기서 보면 지역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 뭐란다? 법률적 불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법률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법률적 불능이요. 2번 토지나 건물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하면 우리는요 질권 설정은 어디에다 질권 설정하죠? 동산이요. 동산.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은 뭐죠?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죠. 그 다음에 동산 채권을 목적으로 동산 채권을 목적으로 질권 설정할 수는 있다. 이게 뭐죠? 우리는 동산 질권이고 권리 질권이죠. 할 수 있다. 3번 토지나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우리가 전세권은요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 구분 소유죠. 설정할 수 있다. 자, 물건의 구성 부분. 여러분 구성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부합이라는 말이죠. 부합. 부합은 다른 말로 뭐가 없다? 독립성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물건이 아니죠. 물건이 아니니까 물건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물건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요 물건이 물건을 지배할 수가 없죠. 왜요? 이런 구성 부분이라는 것은 독립성이 없어서 물건이 아니란 말이죠. 알겠죠? 자, 임차권은요 우리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임차권하고 지역권하고 그다음에 명인방법, 농작물. 그래서 네 가지죠. 될 수가 없는 것. 뭐다? 지역권, 임차권, 명인방법, 그다음에 농작물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네 가지. 존속기간 연구무한. 그러면 연구무한으로요. 지역권뿐만 아니라 모두 설정할 수 있다. 지상권, 지역권과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있다. 그래야죠. 연구무한의 지상권, 연구무한의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요, 이렇게요. 정답 몇 번이죠? 5번이요. 자, 52번. 을은 갑소유 X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그 토지에 Y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요. 을이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물권적 청구를 얘기하겠죠. 갑은요. 갑은 을에 대해서 토지의 불법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말할 수 있어. 청구하죠. 이걸 부당이득은 뭐죠? 차임상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갑은 그래서 이 을은요. 우리 보면 판례가 뭐라겠다?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요. 뭘 한다? 대지 점유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대지 점유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단 건축이니까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법 점유니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갑은 을에 대해서 뭘 한다? 갑은 을한테 건물에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라. 건물에 철거를 뭐라 한다? 방해 제거. 그래서 방해 제거 청구라고 하고 토지의 인도를 뭐라 한다? 반환 청구. 그래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번 병이 을로부터 Y주택에 대한 뭐를 했다? 전세권을 설정받았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병이 을로부터 여기요 전세권을 설정받았죠. 병이 전세권을 설정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을은 X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 우리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해야 돼? 동일해야 돼. 그런데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죠.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5번 Y주택의 점유자가 누구죠? 여기서 주택의 점유자는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를 얘기하죠. 점유자가 주택임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다. 이런 대항력이 있든 없든 관계가 없어. 점유자에게는 건물을 철거는 청구할 수 없지만 뭐는 청구할 수 있어? 퇴거는 청구할 수 있고 뭐는 할 수 없다? 철거 청구. 철거 청구는 못하지만 퇴거는 청구할 수 있다. 설령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할지라도 퇴거 청구는 할 수가 없지만 무슨 청구를 할 수 있다? 무슨 청구를 할 수 있어요? 퇴거는 청구를 못해요. 그런데요, 맞아요. 철거는 청구 못해요. 뭐는 할 수 있어요? 퇴거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철거 청구를 누구한테만 한다? 소유자에게만 한다. 자,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요. 이렇게. 자, 53번은요. 갑이요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야만 소유권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만 등기를 하여야만 이것은 186조 다른 말로 뭐다? 법률 행위를 얘기하고 이 법률 행위는 소유권 이전 등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란 말이 있어 무조건 뭘 한다? 등기를 하는 것이고 계약
단독행위로서 일방 이야기 있죠? 일방 이야기에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죠.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고요. 그다음에 계약으로는 세 가지: 매매, 교환, 그다음에 증여. 알겠죠? 그다음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또 무슨 판결? 확인 판결. 이런 것이죠. 여기 보면 신축은 된다 안 된다? 신축은 안 되죠. 자요. 을 소유 토지에 대해서 갑이 매매 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 소송이죠. 봐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오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청구권에 기한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한다? 이행 판결. 그래서 이행 소송을 해서 승소했다. 그래서 이행 판결이라고 그래. 이행 판결은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되고. 경매죠. 경매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여기 수용이죠. 수용으로 인해서 재결 수용이죠. 그래서 수용 보상금을 지급하면 등기 없이 이렇게. 상속이죠. 포괄 유정.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여기서 딱 보면은 상속, 수용, 경매, 이행 소송이란 말은 이행 판결이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건 등기를 하고 신축은 등기하지 않는다.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 54번요. 갑소유 X토지의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조량 가등기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요. 지금 1번요. 갑이죠. 갑의 것인데 2번 뭐가 있어요? 을이요. 을이 가등기가 있는 상태죠. 자, 지금부터 보는 거죠. 을은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등기에 기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본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요. 여기 3번 이렇게 병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다시 이것을 부기등기죠. 정의계요. 가등기를 단 가등기로 다시 부기등기에 의해서 양도할 수 있다. 2번요. 을이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하죠. 본등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본등기 했죠. 본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 변동.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요? 본등기 시. 순위는 언제요? 순위는 가등기할 때로 소급하죠. 순위는. 그래서 본등기를 하죠. 본등기를 격려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3번. 가등기가 있으면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법률 관계가 있는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OX, X죠. 가등기는 예비 등기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어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뭐죠? 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추정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등기의 추정력에서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가등기의 경우는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4번 을의 가등기보다 선순위 담보권이나 가압류 등이 없는 경우에는 X토지가 경매 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가등기 자체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요? 지금 여기 선순위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다잖아요. 선순위 담보권이나 가압류를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에 있는 가등기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번 갑의 X토지 소유권을 병이 양도받은 후 이렇게 됐죠. 을 명의의 가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다. 이게 이제 우리가요 말소 회복 등기잖아요. 회복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누구를 상대로 회복 등기한다? 누구를 상대로?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말소 당시 소유자. 그래서 말소 당시 소유자가 이런 봐봐요. 자, 1번요. 1번 이렇게 갑이잖아요. 여기 2번요. 을이요. 을이 가등기잖아요. 가등기요. 그다음에 여기 3번요. 3번 이렇게 병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있나요? 저 여기 갑이 있고요. 여기 을이 가등기가 있고 이렇게 병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한다? 이 가등기가 여기서 이제 불법으로 말소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요. 지금 여기 보면 병이 소유권을 양도받은 후 제3자. 그다음에 을의 가등기가 말소가 됐죠. 그러면요. 이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 소유자는 갑이에요, 병이에요? 병이죠. 그래서 병을 상대로 말소회복을 청구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가등기가 말소가 되고 난 다음에 병한테 갔다. 병한테 말소되고 난 다음에 병한테 갔다. 그러면 누구한테 말소회복을 청구한다? 그것은 갑에게 청구하고요. 병은 승낙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요. 어느 타이밍에서 뭐죠? 말소가 됐느냐? 그걸 불법 말소가 됐느냐? 그걸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몇 번이요? 여기요. 맞는 것 옳지 않은 것인데요. 옳지 않은 것을 보면요. 여기가 3번이죠. 자, 55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에 대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간접 점유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죠. 이 청구권이라는 것은 먼저 채권이죠.
그래서 채권을 양도한다. 그래서 채권 양도의 방법을 갖춰야 되죠. 이번요, 직접 점유자가 뭘 했다? 침탈. 그럼 직접 점유자가 침탈이 됐는데, 만약 간접 점유자는요,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 누구에게? 자기는 누구죠? 간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원래 상속이죠. 상속에 의해서 점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요, 만약에 내 피상속인이요,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다. 그러면 전세권자 사망했죠? 상속하면 상속인도 뭐가 된다? 전세권자가 되죠. 그러니까 상속은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바뀔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상속에 의해서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은 뭐에 의해서? 새로운 권한은 매매라든가 교환, 새로운 권한에서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죠. 그러면 자주 점유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 이것을 우리 뭐란다? 그것을 점유의 분리라고 얘기해. 점유의 분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점유의 분리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사상 영업상 딱 나오죠? 여러분, 가사상 영업상 말이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읽으라고 했죠? 가사상 영업상.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죠? 타인의 지시. 이 말이 있으면 이것은 무조건 뭐라 한다? 점유 보조자죠. 여러분, 점유 보조자는 일단 뭐는 한다? 사실상 지배. 이 사실상 지배를 뭐라고 한다? 점유라고 하죠. 사실상 지배, 점유하죠. 이때는 타인만, 이때 타인이 누구죠? 점장이라든가 또는 주인이죠. 주인, 점장이나 주인을 점유자로 본다, 이 말이죠. 5번,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중요하죠. 어떻게 한다고? 상당히 초과. 그럼 이것은 무슨 점유다? 타주. 상당히 초과 그러면 타주. 자주 점유는 어떻게 표현하죠? 자주 점유는 상당히 초과 그러면 타주죠. 그럼 자주 점유는 이런 말이죠. 인접 토지의 일부를 자기가 매수한 토지인 줄 알고 점유했다, 이 말이죠. 여기 962평의 땅에서 51평을 이 말이죠. 그런데 상당히 초과, 이 말은 13평의 땅을 사는데 인접지의 땅 30평을 자기가 산 걸로 착각했다, 이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걸 상당히 초과 타주. 인접 토지의 일부, 그럼 뭐다? 이건 자주. 그래서 자고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자기가 매수 취득한 토지인 줄 알고 점유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을 무슨 점유라고 한다? 그것은 자주. 상당히 초과, 그럼 뭐? 타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타주, 이렇게. 그래서 5번은 틀린 것이죠. 자, 정답 몇 번이죠? 5번, 이렇게. 자, 50권은요,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50권은. 자, 1번, 선의 점유자가 직접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이 되어 있나요? 선의 점유자가 직접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 이것을 뭐란다? 사용이익이라고 하죠. 사용이익은 뭐에 속한다? 과실이다. 그러니까 회복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왜요? 선의 점유자는 뭘 할 수 있다? 과실을 뭐 할 수 있어? 수취할 수 있잖아요. 수취. 그래서 반환할 필요가 없죠. 2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이죠. 멸실훼손 그럼 무조건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요? 멸실훼손 그럼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선의 플러스 뭐 자주, 선자 뭐라고 한다? 현존이익이다. 그래서 선자 현존 법칙이다, 이렇게. 선자 현존,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요, 멸실훼손의 경우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선이고 악이고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럼 이게 뭐 선이가 아니고 그럼 누구는요? 악이라든가 또는 타주는 뭐로 반환하죠? 전부를 반환하잖아요. 전부를요. 그러니까 봐봐, 일단 멸실훼손이 되면 선이고 자주는 현존 이익을 배상하고, 선이가 아니고 악이거나 자주가 아니고 타주인 경우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하면 누구든지 손해는 배상한다, 안 한다? 하는데 범위가 다르죠. 범위가. 선자는 범위가 좁고 악이나 타주는 범위가 넓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일단 해명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이게 중요해. 진다. 자, 3번,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해서 선의의 점유자는 현존이익. 여기 봐봐요. 여기는 선의만 나왔는데 현존이익이라고 했잖아요. 왜요? 선의인데 타주가 있었으면, 타주면은 전부잖아요. 선의인데 자주일 때만 현존이익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선의의 점유자는 현존이익이다. 그러면 돼, 안 돼요? 된다, 이 말이죠. 왜요? 선의인데 자주인지 타주인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자주 점유는 뭐가 된다? 추정되니까 추정. 아무거나 쓰면 자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자 현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딱 나와 있네. 그건 뭐예요? 타주죠. 타주는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뭐다? 손해 전부 이렇게. 4번 점유자의 피로비 상환 청구는 점유자가 해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뭐하거나 청구받거나 반환 청구를 받거나 반환한 때 그래서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죠? 그래서 피로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점유물을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을 때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을 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5번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유익비 상환 기간을 6개월로 유예해서 6개월 유예 여기 줄 거예요. 그러면요 6개월 동안 유증 행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기한의 유예는요 어디만 있어요? 유익비만 있고 피로비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6개월 유예를 뭐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고요. 그럼 여기는 어디만 있다? 유익비. 피로비는 이런 말이 있어 없어? 그래서 피로비는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피로비는 이런 말이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1번 이렇게. 자, 상린관계요. 1번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고 이때 측량이죠. 측량은 뭐를 측량하죠? 토지의 면적에 비례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죠.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한다? 공동비용이죠. 다른 말로 뭐한다? 절반. 다른 말로 이걸 뭐한다? 공유인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러면 우리가요 공유인데 우리 민법상에서 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우리 작년에 심해 놨죠? 공유인데 민법에 의해서 분할이 인정되지 않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다? 경계표담. 또 하나는 뭐다?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그 두 가지는 민법에서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이번 인접적 수목까지죠. 수목까지는 어떻게 한다? 제거 청구하죠. 먼저 제거 청구. 그 다음에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제거 청구. 응하지 않으면 청구권자가 제거를 하죠. 청구권자가. 그런데 인접적 수목뿌리는요. 수목뿌리는 임의로 그냥 제거하죠. 그런데 항상 이걸 바꾸죠. 뭐라 뿌리는 제거를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청구권자가 제거한다 이렇게. 뿌리는 임의로 제거한다. 아니 가지는 임의로 제거한다 이렇게.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임의로 제거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죠. 임의로 제거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4번요. 건물을 축조할 경우 경계로부터 몇 미터 이상? 반 미터 이상. 그래서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둬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위반했다 할지라도 몇 년의 경과? 1년을 경과했거나 또는 건물이 뭐가 된다? 완성되거나 둘 중에 하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경과했다. 완성되기 전 필요 없어. 완성이나 경과나 둘 중 하나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지하 시설이죠. 여러분 지하 시설은 뭐죠? 물에 관한 지하 시설이죠. 물에 관한 지하 시설은 경계로부터 몇 미터 이상? 2m 이상. 지하실 공사는요 깊이의 얼마 이상? 반 이상 이렇게. 깊이의 반 이상.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판례가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그래서 판례가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그래서 오수나 오물이나 하수, 배수, 물에 관한 지하 시설은 경계로부터 2m 이상. 지하실 저수지는요 깊이의 얼마 이상? 반 이상 이렇게 반. 자,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4번이에요. 자, 58번은요 민법상에 지금 뭐라고 나왔죠? 공유라고 나왔죠. 공유. 갑과 을이 X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X 건물의 임대인 갑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이렇게 돼 있나요?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면. 여러분 봐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일단 공유해서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하는 것은 임차인 이렇게 돼 있죠. 임대차는 무조건 지분의 얼마다? 지분의 과반수다. 무조건 지분의 과반수. 공유자에 그러면 큰일 난다고. 뭐의 과반수다? 지분의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로서 이렇게. 2번 갑을 사이에 X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지금 얼마죠? 3분의 2죠. 3분의 2가 지금 누구죠? 갑이죠. 갑은 지금 3분의 2잖아요. 그러면 이 갑은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다? 관리행위라든가 임대죠? 또는 점유할 수 있죠. 갑안수니까 소수자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래서 의뢰 동의 없이가 중요하죠. 의뢰 동의 없이.
전부를 병에게 사용하게. 그러면 이 병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 점유가 되죠. 병은 적법. 그러면 3분의 1만큼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고 어떻게 한다? 이 을은 갑에게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갑이 병에게요, 예를 들어서 월세 90만 원에 임대를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을은요, 갑이라는 사람한테 얼마만큼? 30만 원에 대해서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토지 인도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병에게요 3분의 1에 해당하는 30만 원의 차임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을은 오로지 누구한테만 청구한다? 갑에게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자, 3번. X토지에 관해서 갑을병 사이에 등기부상 지분이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면 어느 누구도 지금요 실질적으로는 과반수가 없네요. 그런데 실제 지분은 어떻게 되죠? 갑이 5분의 3이라는 거. 갑이 5분의 3. 실제 지분이요. 그러면 여기서 갑이요 을과 병과 협의 없이, 을병과 협의 없이 임대를 했죠. 임대. 등기부상은 갑은 얼마죠? 2분의 1인데 갑은요. 그런데요 실제는 갑이 5분의 3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갑이요 이것을 임대를 했죠. 임대는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왜 적법이에요? 우리가 공유자들끼리는 실제 지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유물을 분할하거나 공유물의 임대를 할 때는 공유자 간의 과반수 결의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유자 사이에서 과반수 이상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갑의 지분은 얼마죠? 5분의 3이죠. 그러니까 5분의 3이니까 을과 병과 협의 없이 임대를 줄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또 뭐죠?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때는요 실제 지분대로 분할을 청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요 등기상 지분대로 청구하는 거예요? 실제 지분이다 이렇게. 4번.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를 병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지금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병이 불법으로 점유해요. 갑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잘 봐봐요.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하고 부당이득이죠. 손해배상 청구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이건 뭐죠? 돈이죠. 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은 누가? 각자가 뭐만큼? 지분 비율로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갑은 그랬죠. 지분 범위 내에서, 지분 비율이죠. 단독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지분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전부를 청구한다 그러면 틀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것은 단독으로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안 되는데 각자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요? 이미 앞에가 지분 범위 내에서라고 돼 있잖아요. 알겠죠?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 각 단독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5번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우리가 공유물을 처분이나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유물을 처분이나 변경하려면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반대라면 동의 있으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공유하고 합유하고를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야죠. 공유에서 지분 처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물 처분이 있고요. 여기는요 지분 처분이 있고요. 합유물 처분이 있잖아요. 합유물 처분은요. 이 세 가지는 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지분 처분은 각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유 지분을 처분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합유물 처분, 공유물 처분은 당연히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합유 지분을 처분할 때도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공유 지분을 처분할 때도 공유 지분 그때는 누가 한다? 각자가 한다. 각자 알겠죠? 그래서 공유하고 합유하고 차이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자, 정답 몇 번이죠? 58번 정답 몇 번이요? 1번이에요? 공유자가 아니고 지분의 가만쓰죠. 자, 59번 법정지상권이죠. 이런 법정지상권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동일이죠. 동일.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될 당시. 왜? 간섭법상이죠. 만약에 366조는요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305조는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당시 그랬는데, 이야기는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분리될 당시. 알겠죠? 그래서 분리될 당시 이렇게 동의해야 된다. 2번 타인 소유 대지. 타인 소유 대지요. 남의 소유. 타인 소유가 누구죠? 갑이죠. 땅 위에요. 건물을 신축했죠. 을이.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다 안 하다? 안 하죠. 법정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한다.
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죠. 이런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인정되는 거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다?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죠. 또 지상물 매수청권. 지상물 매수청권.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죠. 미등기 무허가. 그럼 지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성립될 수 없다. 틀렸죠. 자, 틀린 거 있으니까 3번이 정답이 돼요. 환지. 여러분, 환지, 환매. 우리가 법정지상권이 안 된 건 세 가지. 환지, 또 환매, 또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 세 가지죠. 자, 환지, 환매,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로 달라지죠. 법정지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성립되지 않는다. 맞죠? 환지, 환매, 채권자 취소권 행사 이렇게. 그래서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딱 봤을 때 우리는 법정지상권에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 이런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자, 5번이죠. 대지상의 건물만을 매수했다. 참, 이게 봐봐. 대지상의 건물만 매수했다면 대지 위에 건물이 있었다 이 말이죠. 매수했으니까 매매니까 간섭상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대지상의 건물만 매수. 이 말이 딱 있을 때 여기까지가 간섭상 법정이상권이다 이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만 을이 매수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동일했다가 나중에 달라졌죠 지금. 그러니까 이 을은 법정지상권이죠. 지상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을이 굳이 무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계약을 을이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뭐를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법정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알겠죠? 법정 지상권. 그래서 대지상의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이렇게 법정 지상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요? 자, 60번 틀린 것은요. 지역권은 승역지를 직접 지배하는 물권으로서 그의 지배가 침해되는 경우 반환 청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봐봐요. 지역권은 승역지를 직접 지배한다는 말은 점유한다는 거예요. 지역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반환 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원래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취득쇼를 할 수 없지만 우리 법조문에는 여기하고 계속되고 표현이란 말을 써가지고 알겠죠? 취득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계속되고 표현되고 20년이고요. 자, 요역지가 여러 사람의 공유죠. 요역지가요. 이런 경우 1인, 우리 1인이라는 말은 좋은 거죠. 1인의 말은 취득이나 또는요 소멸을 중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소멸쇼 중단 또는 정지죠. 소멸을 중단시키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이 중단시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뭐가 된다? 중단된다.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이렇게. 자, 4번은요.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이죠. 취득. 무슨 중단이다? 취득을 뭐한다? 중단하죠. 취득을 중단. 취득 기간의 중단은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왜? 취득을 중단시키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공유자의 권리자 입장에 봤을 때는요. 그래서 모든, 항상 1인 그럼 큰일 나. 1인 그러면 안 되죠.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 즉 모두에게 중단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은 좋은 것인데 취득쇼 중단은 나쁜 거죠. 소멸은 나쁜 것이죠. 없어지니까 소멸쇼 중단은 좋은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좋은 것은 1인, 나쁜 것은 모든 또는 전원 이래야 되겠죠. 자, 5번은요. 지역권을 취득한 갑이 을에게 요역지를 처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이렇게 됐나요? 자, 지역권을 취득한 갑이 을에게 요역지를 처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 이전 등기가 없더라도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생긴다. 우리는요 지역권을 설정을 할 때는 승역지에 있어서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의 등기는 공동 신청으로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역이 같잖아요. 지역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제 경계가 이제 같은 경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요역지는 누가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역권을 이전할 때는 모든 우리가 지역권을 빼고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이런 것들은 지상권이나 이런 것들은 이전을 할 때는 반드시 이전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역권은 이전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전에
부기 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전 등기가 없더라도 이전의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1번 이렇게. 자, 61번 틀린 것은요. 전세권자는 여기 봐봐. 딱 항상 여러분 이 말이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필요비다. 이렇게 얘기하죠. 필요비요. 그래서 필요비다. 이렇게. 이 필요비는 누가요? 누구한테요? 전세권자는 상환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 말은 필요비를 누가 부담한다? 전세권자. 임대차에서는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부담하죠. 2번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 여기 지금 봐봐. 전세권이 양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가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갑하고 을이 있으면 을은 전세권이죠. 여러분 항상 전세권은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죠. 을이 전세권이죠. 전세권으로서 등기가 되어 있고요. 자, 이 사람은요. 1억에 전세금을 줬죠. 1억에 전세금을 줬잖아요. 그런데 중간에요.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어. 누구한테요? 병으로요. 이번에는요. 이 정이 바뀌었죠. 정이요. 전세권자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는 이걸 지금 얘기하죠. 이것을요.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전세권자는 등기가 돼 있어서 대항력이 있죠. 당연히요. 양수인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의 전세권 설정자는요.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렇게. 누가 진다? 신소유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전세권이 양도가 되죠. 전세권이요. 설정자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요. 동의 없이 전세권이 을에서 병으로 양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을은 갑은 병한테요. 갑은 정한테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요. 전세권의 양도나 전전세를 할 때는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래서 설정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채권은 상호 신뢰성이 중요하지만 물권은 사람의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죠. 항상 이러면 이 말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요. 이 말이 나오면 항상 그려보면 되죠. 남의 토지 위에다가요. 을이 건물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을이 건물을 가지려면 이 을은 여기서 지상권이나 뭐가 있어야 돼요? 임차권이 있어야 되고요. 이 건물에다 다시 이 사람이 전세를 줬다 이 말이죠. 건물의 전세. 그러면 이 건물 전세권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 임차권에도 이 전세권의 효력이 만다 미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에 만다 미친다. 이렇게 미친다. 자,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죠.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일부만 경매를 해야죠. 일부만. 나머지 부분은 경매할 수 없다. 그 말은 전부를 말할 수 없다. 경매할 수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부의 전세권자는 나머지 부분은 경매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건물 전부 경매를 할 수 있다 없다? 전부 경매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데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에도 건물 전부의 매각대금, 건물 전부의 매각대금, 건물 전부의 매각대금에서 뭘 할 수 있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부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요. 토지의 전세권자잖아요. 경계근방에서 건물을 축조다. 이걸 우리 말한다. 경계근방 상린관계죠. 상린관계요. 우리의 상린관계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상린관계를 주장할 수 있고요. 임차인의 경우도 소유권에 의한 상린관계를 유추 적용해서 상린관계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린관계를 직접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 상린관계를 직접이니까 대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어떻게 행사한다? 직접. 이건 사법시험에 나온 거예요. 직접 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상린관계는 누가 주장할 수 있다? 부동산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다 이렇게.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몇 번? 2번이에요? 자요. 62번 옳지 않은 것은요. 수고배는
그가 가공하여 원시 취득한 건물. 자요, 자기가 수급인요, 자기가 원시 취득했다잖아요. 그럼 자기 소유잖아요. 자기 소유에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기 소유 안 돼요. 어느 경우는 되죠?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뭘 해서 합의? 그러면 유치권이 돼야 안 돼? 된다 이 말이죠. 점유가 불법이죠. 이런 불법 점유, 불법 점유인 경우 세 가지가 안 된다고 그러죠. 불법 점유, 불법 점유 세 가지는 뭐가 안 돼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또 주위 토지 통행권,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또 통행 지역권,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법 점유인 경우 세 가지가 안 돼. 건물의 임차인은 임차인요 유익비 비용을 제출했죠. 그럼 당연히 임차인도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죠. 4번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이라도, 그러니까 발생하기 전에 채권은 2월 1일인데요 점유는 3월 1일 날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권이라는 게 뭐예요?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채권이 2월 1일, 주원이 점유가 2월 5일이다. 그럼 언제부터 유치권이다? 2월 5일부터. 그래서 나중에 점유를 취득하죠. 그때부터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죠. 그럼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 이게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유치권 배제 특약이잖아요. 유치권 배제 특약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비용을 포기하는 거는, 또는 우리가 원상 복구 약정을 하는 것. 원상 복구 약정을 한다는 것은 내가 비용을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상환 기간을 뭐 해준다? 허여해 준다. 허여. 알죠? 그런 경우는 유치권 발생을 배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뭐란다? 유치권. 특히 그럼요 유치권에서는 중요한 것들이 또 이거 말고도 아주 많아요. 지문들이.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결연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 모두 몇 가지가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요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이죠.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매매대금은요 모두 몇 가지? 네 가지. 첫 번째요 계약 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행사하는 매매대금 상당히 부당히 대판한 청구. 그냥 계약 명의신탁으로 암기하면 돼요. 두 번째는요 자재 납품대금, 지상물 매수대금, 부속물 매수대금. 알았죠? 이건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 권리금, 보증금 세 가지에다가 한 가지만 더 하면은 우리가요 유치권이라는 것은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죠. 물건. 그런데 임대인 사람의 잘못으로, 임대인의 잘못으로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어요. 그 임대인의 잘못으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유치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임대인은 사람이죠. 사람에 관한 것은 유치권이 안 돼. 뭐에 관한 것이 유치권이 된다? 물건에 관한 것이 유치권이 된다 이 말이죠. 물건.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5번. 이렇게. 63번은요 저당권이 미치는 효력범위죠. 우리가 저당권은요 효력범위 딱 나오면 뭐냐,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경매 목록에 기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등기된 여부를 불문하고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그 다음에 등기된 여부를 불문하고 경매 목록에 기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중요한 것은 다른 약정이 없을 때만 그래요. 만약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런 약정 없이 저당권이 설정됐죠?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그 다음에 등기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경매 목록에 기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만다 미친다. 1번 토지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이런 봐봐. 토지하고 건물은 뭐죠? 별개의 부동산이죠. 따라서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을 경락받을 수 있다 없다? 없죠. 토지, 건물, 임목, 명인방법,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농작물이잖아요. 농작물. 그래서 토지,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은 독립한 부동산. 저당권에 미치나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건물에 대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뭐한다? 미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알겠죠?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물을 짓고 건물에다 저당을 잡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3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이죠. 이 저당권은요, 나 대지 사용권에도 당연히 뭐한다? 미친다 이렇게 해서 대지 사용권은 종된 권리고 전유 부분은 무슨 권리다? 주된 권리다 이런 말이죠. 자, 4번 토지 저당권의 이름은 토지상의 타인이 무당 경작하여 성숙한 농작물, 아까 얘기했죠? 토지하고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농작물에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고 적법하게 토지 임차인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죠. 당연히 여기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둘 다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미치나 틀렸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이름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이게 부합된 물건을 이것을 뭐라고 해요? 부합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합의 시기는 설정 뭐를 불문한다? 전후를 불문하고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경매 목록에 기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다 불문하고 미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미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4번 이렇게. 자, 64번요. 근저당권이죠. 우리가 근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 확정 아주 중요하죠. 1번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 후순위 근저당이 경매를 청구하죠. 그러면 후순위는 언제요? 경매 청구 시 확정되죠. 청구 시. 그런데요, 선순위는 언제요? 선순위는 매각대금 완납 시.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라 나오냐? 다음 중에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청구 시 선순위 근저당권 이렇게 나와.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했다고 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건 경락대금 완납 시. 그게 정답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했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이제 경매 신청 시 만약에 이것을 경매를 취하죠. 취하를 하면 번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번복된다 틀렸죠? 번복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번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 4번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이후 확정되죠. 그럼 확정되면 딱 두 가지예요. 확정 이후 지연이자는 담보가 돼. 채권에 대한 것은 담보가 돼요. 새로운 채권은 담보가 된다 안 된다? 담보 안 돼. 알겠죠? 지연이자는 담보가 돼. 새로운 것은 담보가 안 돼. 그래서 확정됐을 때 확정 이후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새로운 채권이네.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지연이자는 담보가 된다 이렇게. 5번 피담보 채무는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이라면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요,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계약을 해지하고. 그런데 또 여기뿐만 아니라 존속기간 결산기 경과 나왔죠. 존속기간 결산기 경과 또 뭐가 있죠? 우리가 파산 선고나 개인 회생 절차 있죠.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런 경우도 뭐가 된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는 거. 왜? 이 사람은 더 이상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파산 선고나 개인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그럼 피담보 채권이 뭐가 된다? 확정이 된다. 그래서 예전 한때 항상요 시험에 나왔던 것인데 연속 3년이나요. 최근에는 안 나오고 있긴 하죠. 그래요. 지금은요 63번 정답 몇 번이죠? 3번이요. 3번 이렇게. 자, 이제 65번부터는 이러면 채권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총이요 50번까지고요. 64번까지가요 물권에 관한 것이고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러면요 65번부터 채권법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법하고 나누어서 해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